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심층 인터뷰 유튜버 설명왕 테이버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저도 오늘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 게 네. 정치 테마주는 저도 시장에 있는 지 거의 13년 됐지만 정치 테마주 쪽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보면서 재밌겠다,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나요?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고 참 재밌는 판이다. 저 판은 참 재밌는 판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저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테이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네. 제보를 많이 해주시는데 치즈볼 민주님께서 테이버도 배에 빵꾸 뚫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복강경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저 8월에 수술했습니다. 네. 무슨 수술이셨나요? 제가 이제 그 쓸개가 빠져가지고요. 쓸개 빠진 놈이 됐습니다. 그 로봇으로 수술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하고 있었는데. 로봇은 구멍이 하나로 알고 있고요. 네. 저는 구멍 3개.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뺐습니다. 구멍 하나면 확실히 치유가 빠르긴 하겠네요. 그러게네요. 네. 회복은 알겠습니다. 금방 하셨나요? 일주일 만에 다시 방송 시작했죠. 와,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저랑 닮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헷갈리지 마셨으면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항상 그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안 헷갈리려고 머리를 내리고 왔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잘생기셔서 둘 다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재밌는 이야기, 정치 테마. 근데 저 이거 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네. 테마 뭐 물어봐야 돼요? 일단 아마 많이들 궁금할 것 같은 게 정치 테마주 이런 시장을 뭐 접근할 때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뭐 이게 사실 계절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 계절성이 있는 건데 정치 테마주 지금 시즌에 우리가 봐야 될 이벤트 다가올 이벤트 뭐 어떤 걸 봐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은 내년 대선을 보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다 매매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시장이나 뭔가 대형주들이 오르기 힘든 시장에서 이게 그러면은 남아있는 유동성은 분명히 이제 시장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좀 이게 튀어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총선이 4월이면은 11월 말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입니까? 뭐 길면은 1년 전에도 움직이는 게 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좀 매매가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경선 과정에서부터 움직이니까 1, 2년 전에부터 이제 뭐 관련된 뭐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게 뭐 총선이다 보니까 개별 이슈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다음 대선 주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 뭐 매매가 이루어진다. 요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되게 궁금했던 게 보통 이제 제도권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섹터나 밸류에이션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 산업의 특정 섹터 우량주 있고 뭐 대형주고 밸류체인 이런 게 있는데 정치 테마주는 사실 뭔가 밸류체인이라고 이렇게 할 만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정치주에도 뭔가 대형주나 우량주의 개념이 있고 아니면 중소형주가 있고 그 구분이 있다면 뭐 어떤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대선 때마다 반복되던 어찌 보면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이걸 또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표는 일단 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누가 움직이냐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 때마다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코스닥에서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고 그러고는 이런 좀 중소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어찌 보면은 좀 더 이제 강력하죠. 상한가의 연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근으로 오면은 뭐 개수도 좀 많아지는 편이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치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잡주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잡주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랩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는 잡주는 아니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실체 있는 정치 테마주라고 부르는 안랩. 왜냐하면 대주주님께서 정치를 하고 계시다 보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실제로 뭐 이후에 수혜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라서 일단은 그분의 테마주는 안랩이 가장 강하죠. 실제로 지난번에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한 4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네. 그렇게 오르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알랩에 들어가서 알랩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CF님을 직접 뵌 적이 있었는데 뭐 다른 쪽 PT하러 가서 직접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알랩이라는 기업이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지 않으면 상당히 견고하고 좋은 기업이나 좋은 투자처가 됐을 건데 그 테마주로 분류돼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이게 정치 테마주로 같이 이렇게 묶이는 게
별로 반가운 일만은 아니겠다. 좀 피곤한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좀 마음은 사실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이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될 건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실적이나 아니면 성장성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테마주를 볼 때는 뭐 그 보통 얘기할 때 후보 인물들과의 친밀도나 아니면 정책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만약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면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정책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시된다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게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 이런 쪽이 있을 수 네네.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그 석유 산업 이런 쪽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는 앞으로 정부가 이쪽으로 돈을 쓸 거야기 때문에 이거는 허황된 기대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테마주와 정책 관련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정치 테마주라고 부르면은 일단 테마주는 정의라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테마주는 뜨고 난 뒤에 이유가 나오면 테마주입니다. 띄우고 나서 이유가 나오면 테마주. 네. 그리고 관련주라든지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런 수주가 나오네, 이렇게 좀 좋아질 것 같네 하면서 그게 이제 한 번에 모여서 올라가면은 그게 실제로 실적주나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테마주와 관련주라는 부분, 특히 정책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분류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말 그대로 테마주는 뜨고 난 뒤에 이유가 나오니까 뜨기 전에는 누가 뜰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뜨고 난 뒤에는 유동성이 붙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붙기 때문에 분봉 띄워놓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집에서 이제 모니터 4개 깔아놓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단타로 이평선 매매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매매하는 게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그냥 유동성, 변동성만 보고 들어가는 거고,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거에는 코인 시장이 이렇게 뭐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좀 더 핫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좀 주기가 더 짧아졌어요. 왜냐면은 코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한국 투자자들이 또 배팅의 민족이다 보니까 해외 선물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선물도 요즘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변동성이나 유동성에 의존하는 매매는 시간이 되게 짧다. 지속 시간이 짧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정책 테마주를 보시는 게 좀 더 맞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양당이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한쪽은 조금 뭐 친환경을 본다라고 하면 한쪽은 원전을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쪽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을 거냐, 뭐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뭐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정책이 나온다 그래서 정책이랑 연관이 있어서 막 하루에 상한가 가는 거나 갑자기 뭐 어디 회사의 사회이사가 청주한 씨라 그래서 상한가 가는 거나 사실은 어떻게 테마주로 분류하면 둘 다 비슷하기는 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거는 뭐 시가총액이나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약할수록 강하게 쏘죠. 이게 뭐 아시다시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절히 오르면은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펀더멘탈이 없는 기업, 우리가 아주 생소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매매하던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는 그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한 방을 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올라갈 때 힘도 좀 세다. 그리고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에서 일단은 우리가 수익률을 좀 설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식 투자에 일단 뭐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도 처음에는 상한가가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좋은 건데. 근데 오히려 상한가를 먹으면은 제 매매 패턴도 망가지고, 그리고는 이게 상한가를 보다 보니까 좀만 더 하다가 이 테마주의 특징 갑자기 가다가 훅 떨어지거든요. 마약이랑 똑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파민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요 도파민 컨트롤이 안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좋은 결과로는 좀 끝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상한가를 바라기보다는 테마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본질을 보셔야죠. 유동성,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실적을 무관하게 보더라도 그날 하루 동안 5분 동안 10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벌 수 있는 수준을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노리면서 들어가시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어찌 보면 치명적인 실수가 나는 상한가를 먹을 거야, 연상을 먹을 거야, 이러면은 그죠, 다음날 아침에 개파락에서 박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질문 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만, 건와인님께서 3%에서 정치 테마주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실 거면 뭘 조심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니까 그거는 알아서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증권사에 13년 정도 있었고, 저도 뭐 1년에 주식 매매한 적을 많을 땐 4-5천 원 매매하니까 지금까지 몇 초를 매매했겠죠. 근데 사실 정치 테마주를 매매해본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으면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 나누는 게 뭐 꼭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시장일지는 정치 테마주가 어느 정도 수급이 반영이 되고 있으면 지금 시장에 좀 이슈가 되는 쪽은 어떤 테마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겁니까? 궁금하다. 네. 일단은 저희 뭐 한보 장관님께서 이제 뭐 전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방금 채팅창에도 부방 말씀해 주셨는데 부방도 마찬가지고 핑거, 노을, 그다음에 DTNC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검색하시면은 누구누구 관련주라고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그쵸, 여기까지 제가 와가지고 3프로TV라고 또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정치 테마주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은 참 좀 그래요. 제가 아예 그 가르마를 리딩으로 잡을 거면 리딩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전에 저기 이제 공사할 때 위에 아침에 잠깐 나왔는데 그때 말씀드린 종목이 또 LG생활건강이었어요. 네, 그러고 난데 제가 별명이 생긴 게 하락 전문 유튜버. 혹은 이게 아니 약간 하락할 수도 있지. 네, 이게 약간 급락 전문 유튜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치 테마주도 결국에는 결론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거 좋은 메시지입니다. 2,000원으로 출발한 종목이 이슈를 타서 2만 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2,000원으로 돌아가요. 왜냐면은 좋다. 그런 종목들을 건드려서 띄우는 게 테마주고, 그리고는 거기서는 정말 변동성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이제 테마성 투자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매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매매에서는 결국에는 얼마나 내가 수익을 여러 번 쌓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 번에 크게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에 크게 먹는 거는 사이클을 타면서 펀더멘탈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먹는 게 이제 크게 먹는 거고요. 이게 뭐 남들 같은 경우는 인증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서 상한가를 먹었고 얼마를 벌었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작 혹은 정말 10,000명, 10,000,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오, 거기 도전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은 날도 매매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오. 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빠지는 날은 이쪽으로 수급이 더 쏠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 날에 1%, 2%로 계속 여러 번 승부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트레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 뭐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있을 수가 있나? 사실 힘들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하는 컨셉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실제로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만나 보면은 뭐 지금이야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씨삼형제라고 있었습니다. 테마주로서도 많이 좀 이름이 거론이 됐었고 유동성 파티가 있었었죠. 근데 그 종목 중에 하나에 물려 있는데 본인이 왜 물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마지막인 결국 내가 이걸 왜 샀지? 맞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이제 큰 기업을 장기로 보고 이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투자라 그러면은 매매에서는 아니면 무조건 잘라야 돼요. 근데 이걸 못 하시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변동성, 유동성이라 하면은 이게 더 올라가더라도 아니면 자르고 그리고 1%, 2%를 누적해서 수익률을 20%, 30% 만드는 게 핵심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치 테마주 교훈 1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해라. 2번 손절 무조건 지켜라. 그리고 3번 모니터 계속 쳐다볼 거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 있고 또 이재명 테마주, 오세훈, 안철수 테마주 이렇게 있습니까? 네, 근데 그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한 번씩 좀 빛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차트들은 고점 대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그죠, 또 잘 못 가거든요, 이게. 한번 떴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로 뉴비를 찾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또 신고가를 써줘야 이게 또 사람들이 또 기분 좋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가장 강력한 쪽이 이제 한동훈 그 선생님의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동훈 선생님. 네, 선생님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요. 네네네. 장관. 네네. 한동훈 장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다들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네. 또 저희 서울시장님은 진양이라고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진양.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뭐 그런 걸 보시고, 과거에 또 테마주가 잡혔던 것들이 지금 테마주로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이게 뭐 안철수 대표님을 뭐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또 까미 UNC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급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는 로또기 때문에 로또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냥 뜨고 난 뒤에 거래량이 터질 때 잠깐 매매하는 정도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거 나중에 뜨겠지 이러면서 이제 매수해도 되는 거는, 저는 단언컨대 안랩은 이제 그분이 정치판을 떠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그냥 안 건드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가끔 그 정치 테마주 이런 얘기 들으면 가끔 저는 솔직히 안 하는 사람 입장에 좀 웃겼던 게 뭐 특정 정치 테마주가 이제 테마가 형성된 이유가 그 회사의 사회이사가 같은 한씨라서 한씨 가문이라서 정치 테마주 엮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왜 그런 걸로 그 테마가 형성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논리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연관인 이유가 사회이사가 한씨라서 테마주를 묶였다고 하던데 실제로 정치 테마주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합니까? 제가 지난번 대선 때였을 거예요. 이게 유동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테마주가 2020년, 21년도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모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테마성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엑셀도 만들고 해서 다 해봤는데 맞는 것도 있는데 그걸 피하고 혹은 신규로 사회이사 선임되고 신규 감사로 선임되면서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뻔히 아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 손이신 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하고 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가정에서 생각을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조금 다른 영상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통 주식 물량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뭐 영화나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에는 본인이 의도한 대로 혹은 이게 차트를 그리는 대로 가줘야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결국에는 일반인이 찾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거를 사실은 사회이사가 청주한 씨인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상장 종목 중에서.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이다 해가지고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저는 뵌 적은 없지만 네.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은 없진 않다. 그거는 이제 그 기업들이 요거다 해가지고 요렇게 딱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뭐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스터피스 그분들한테. 와, 그렇구나. 저도 그 잘은 모르지만 저도 이제 근거 없이 얘기로 많이 듣기로는 이제 보통 정치 테마주 하는 분들께서는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보유력으로 수급에 대한 장을 가질 수 있는 타겟을 찾고 그 타겟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의 거래 내역들이 있으니까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뭐 2,000원 거래되지만 많이 물려있는 가격이 뭐 13,000원이라고 하면 2,000원부터 13,000원까지 좀 가격이 편할 거잖아요. 그럼 그 구간은 사실 수급종에 개입을 좀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직접 뵌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보통 저희 제도권에서 끼 있는 종목 혹은 주인이 있는 종목이라 하는 곳들은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는 걸 저희는 아주 주니어 때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저희는 두려워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갈 때 화끈하게 가다 보니 중독성이 있는 거죠. 원래 이 보통 굉장히 나쁜 애들이 좀 매력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나쁜 애들인데 이제 좀 매력 있는 거죠. 네. 몸에 해로운 애들. 알겠습니다. 다다님이 리커창 테마주도 있었다고 하는데 리커창 테마주도 있었어요? 재밌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 이런 게 얘기해야 돼요? 수익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과거로 봤을 때 결국 정치 테마주를 투자에 활용한 많은 투자자들이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든 경우도 있었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끝났는지 결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수익률 결과값이잖아요. 네. 결과값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실제로 주변에 어떤 식으로 트레이드 하시는 분이 계셨냐 그러면은 네. 이건 역배팅이죠. 정치 테마주로 오른 애들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테마주로 뜬 종목들을 역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실제로 그분 중에 한 분은 뭐 책을 쓰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말 그대로 테마는 왜 올랐는지 몰랐는데 떠서 이후에 이유가 나오고 그렇죠. 그 이유가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때 매매해서 돈을 번 사람들 같은 경우는 1% 2%를 누적해서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는 정치 테마주가 아니고 그날의 이슈에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 보통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물려있는 분들, 그다음에 답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손실이 70%, 80%, 90%죠. 네.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찌 보면 습관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30%를 먹었는데 100만 원으로 30%를 먹고요. 나중에는 3%를 먹는데 1000만 원으로 3%를 먹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마이너스 50%를 맞는데 이걸 5천만 원으로 50%를 맞아요. 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요.
아니 그렇게 감당 안 되는 그 돈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다 보니까 이제 손이 커지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죠. 야.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로 해봐야지 하고 돈이 되니까 좀 늘려봐야지 하고 있는 현금 다 쓸어서 해보고 그 다음에는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뭐 예금 적금 깨가지고 들어왔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좀 큰 손실이 나는. 그래서 주식판에서 특히 이제 초기에 큰 수익을 얻으면은 나중에 이제 큰 수업료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아하. 그런 부분에서는 또 변동성, 유동성이 워낙 크고 그리고는 우리가 항상 개인 투자자가 처음 들어오시면 많이 하시잖아요. 거래 상위, 그 다음에는 뭐 이게 검색 상위. 예, 요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좀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게 정치 테마고 그리고 이런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또 뉴스가 주식을 보는 사람들은 주식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정치 뉴스 보고 이런저런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많이 나오는 이름과 거기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에 관련된 주식이 움직이면은 또 현혹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죽지 않는 테마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익률 기준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이제 공매도 배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거두셨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특히 우리가 뭐 SG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는 최근에 있었던 영풍제주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뭐 정치 테마주 관련으로 뜨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혹은 선물 매도 배팅도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배팅이 전혀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특히 지금 정치 테마주로 뜨는 종목들은 향후에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10년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그 한 차트를 잠깐 열어놨는데 네. 그거 한번 요거를 볼까요? 잠깐만 보여주시면은 종목명은 제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되게 낡고 다른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제가 10년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요런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화공영 위에 떠 있는데 떠 있네요. 형님 딱 띄워놓고. 죄송합니다. 떠 있네요. 네. 이화공영 좋다. 지금 10년 차트. 네네. 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요 종목은 어디 건설한다, 어디 뭐 수출한다, 원전 나간다, 정치 테마다 하면은 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국내에서 되게 유명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인데 뭐 이게 뭐 대통령 선거가 있든 아니면 뭔가 회의가 있든 이럴 때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게 PBR을 기준으로 보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보든 간에 이거는 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15,000원에 물린 사람 어떡하냐 진짜. 그러니까요. 자, 네. 저거 돌아오겠어요? 못 돌아가죠. 와. 못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거다. 그럼 결국 결론은 이 테마주라는 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특히나 정치 테마주는 뭐 예측 가능성이 이제 낮은 섹터니까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은데 그래도 혹시나 누군가 저는 큰 돈 아니고 여유자금 한 100만 원 가지고 재미를 한번 해볼래요라고 하면 팁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정치 테마주도? 첫째로 분봉 차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1분봉이 됐든 5분봉이 됐든 분봉으로 해가지고 이평선 차트 매매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손절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나는 무조건 손절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1% 2%만 먹겠다. 요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음날 가겠지라고 하면서 종가 배팅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웃으시는데 테마주 종가 배팅은 정말 그냥 도박이에요.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가 배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시초에 약간 거래량이 몰릴 때 그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로만 제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런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날뛰는 구간 동안은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장이 이제 갈 만한 이런 펀더멘털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럴 때는 좀 투자를 쉬셔도 된다. 네,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정치 테마도 스윙 매매로 좀 접근해도 괜찮아요? 저는 무조건 당일 자르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윙을 뭐 적어도 이렇게 뭐 차트를 분봉 시봉으로 보면서 일주일 정도씩 끌고 가는 이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 이렇게. 요거 딱 지금 4월까지 총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지금 요 테마 안에서 뭐 이렇게 순환매 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 네.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테마주를 분류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뭐 신규 상장 관련 이슈도 많은데 네. 일단은 신규 상장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종목의 실적이 나오면 제일 좋아요. 성장이 나오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정직한 기업들이고 실적과 성장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기술에 있어서 시장이 열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무슨 관련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디랑 계약을 했다더라, 아니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일 거고 과거에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실체 있는 테마예요. 근데 이게 낡고 달고 달아서 더 이상 테마를 붙여도 움직이지 않을 때 가는 종목들이 정치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정책 관련주라 그러면은 스윙 투자를 볼 수 있죠. 근데 정책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뭐 수소고 원전이고 다 아작났어요. 그럼 정치 테마주랑 다른 게 뭐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테마주와 정책 기대감이 있는 정책 수혜주는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수소 봐봐요. 네. 저기 뭐 유럽 실제로 가가지고 많아졌죠. 그 수소차 타고 다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좀 아작났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전 수소로 지금도 수익 났어요? 네. 와 대단한 분이네. 아니 왜냐면 왜 여쭤봤냐면 그냥 살짝 사두고 4월 총선까지 네. 있으니까 네. 조금 이렇게 묵혀두면. 근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게 왜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람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갑자기 이제 뭐 정치의 의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랑 이렇게 합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고는 또 뭐 과거를 보더라도 이게 한 달 전에 끝날지, 2달 전에 끝날지, 3달 전에 끝날지는 모릅니다. 말 그대로 시세 분출이 언제까지 올라갔다가 끝나고 맞네.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갑자기 또 뭐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이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는 뭐 기업에서 공시를 할 수도 있죠. 나는 이 기업과 그 사람과 상관없다. 관련이 없다. 뭐 어. 화천대유 같은 경우 화천 맞죠? 네, 화천대유. 거기가 화천기계. 대유는 아니고. 화천대유는 네네 죄송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데고. 네네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제발 그냥 그날 들어갔다 그날 나오세요. 오케이. 사실 뭐 이 정도 말하셨으면 테이블님 이 정도 말씀하시면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하지. 이렇게 하지 말씀하시지만 이제 명현카님은 굳이 그럼 5만 원 정도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게 저도 포지션 지키는 건 좀 셋 다 하지 마라 그러면 방송이 삽니까? 아니 근데 저는 하지 나처럼 말은 봤습니다. 아니에요. 하지 말은 아니에요. 하지 마라 하지 아니죠. 마라 저는. 아니시고. 그거야, 왜냐면은 같은 우리 같은 트레이딩의 카테고리야. 관점에서는 이게 트레이딩만 놓고 보시면은 그날의 유동성이 그쪽으로 몰렸으면 그거는 본인이 도전해볼 만하다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확실히 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정도면 파티죠. 단타치기 얼마나 좋은데요. 오케이. 형님도 어떻게 좀 의향 있으세요? 요거에 있어서? 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선물 매매를 하지. 아니 남들한테는 하지 마라는 아니에요. 하려면 하세요. 여러분 본인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저는 국내 개별 종목이 이게 지수 매매보다 더 어려워요. 해외에도 이런 테마주가 있어요? 있긴 있죠. 아.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연상을 가고 없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슈가 나와요. 그날 한 200%, 300%, 400% 오릅니다. 그리고는 그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단타 게임이죠. 약간 거긴 저 수급 싸움만. 상한가 하한가도 없으니까. 네. 와. 거기도 뭐 동성동본 뭐 이런 거 따지고 막 인맥 따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주로 있겠네. 누구누구의 발언에 의해서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그 관련된 뭐 실적이 없지만 이름 예쁜 애들이 갑자기 200% 300%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뭐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테마주 요 정도면은 된 것 같은데 근데 뒤에 안 오셨죠? 테마주 지금 더 길게 하려니까 힘드네. 그쵸? 나 안 오셨죠? 네. 어떻게 그러면 정치 테마주 요거는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가닥을 좀 잡을게요. 왜냐면 일반 투자자 특히나 이제 3프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거를 매일 이렇게 뭐 매 순간마다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실 분들은 정말 소액으로 손절 잘 지켜가지고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뭐 재미삼아 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네, 뭐 경험 없는 분들이 들어가긴 좀 리스크한 영역이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건 어때요? 네. 특정 정치인이 유력한 정치인이 아직 뭐 당선이 되거나 무슨 요직을 맡진 않았는데 그 정치인이 내는 메시지에서 뭐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러프한 네. 그런 정책들을 미리 사두는 건 어때요? 그런 정책들은 뭐 개인의
의지보다는 당의 의지로 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그것도- 부분에서는 당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보시면 되고 돈이 몰린다라는 점에서는 정책 관련주는 충분히 뭐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인 관련돼 가지고 테마주가 있으면은 그날 수급이 들어오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런 동안은 오히려 차트를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너무 재미없다 그래요. 바코드 차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봉, 월봉으로 길게 놓고 보시면은 차트가 이평선을 맞고 볼린저 밴드를 맞고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압축해 놔서 1분봉, 5분봉 내에서 발생하는 매매 게임이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특히 뭐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자동 매매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뭐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은 결국에는 알고리즘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신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차트를 볼 필요는 있다. 네, 뭐 굳이 매매를 하진 않으시더라도 그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 이렇게 정치 테마주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알겠어요. 왜냐? 국장에서 사실은 튼튼하다고 한참 떠들던 종목도 갑자기 뭐 마이너스 50%, 60% 카카오 제 평단 말씀드렸죠? 저 카카오 평단 14만 원입니다. 14만 원. 제가 그날 글 썼을 겁니다. 종토방에. 아, 네. 14만 원 카카오도 그렇게 마이너스 뭐 60%, 70%, 삼성전자도 뭐 13만 원 간다 막 그랬을 때도 9만전자에서 지금 막 뭐 5, 6만 원 왔다 갔다 했었고, 에코프로도 150만 원 갔다가 지금 뭐 60만 원, 50만 원 가는데 어차피 그거 하나 정치 테마주 하나 마이너스 50%나 뭐 마이너스 80%나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요런 국장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 네.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일부 공감되기도 하고요. 네. 네, 일부 공감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소신 발언이니까 아, 네, 저도 카카오산 네가 듣겠습니다. 잘못이지라는 그렇진 부분이군요. 않지만 네. 테이블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일단 저는 국장 기준에서 바뀌어야 될 점이 아직 여러 가지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중복 상장. 카카오 말씀하셨으니까 카카오 보시면은 계열사를 계속해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지주사로서 할인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뭐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간에 주주환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네. 형 더 해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나라 코스피의 과거 10년 동안의 코스피 평균 배당률과 S&P 500의 평균 배당률을 보시면은 1.5에서 2%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습니다. 야, 코스피도 1.5%짜리 상품이고요. S&P 500도 1.5%짜리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이 늘어나야지만 어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좀 뭐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중소형주들도 주주 환원을 점점 확대를 시켜야 코스피 전체가 올라갈 수 있다. 아이 좋다. 근본은 이거는 하나의 금융 상품입니다. 그쵸. 주식은 아,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럼 짧게 소심을 하나 해도 아 될까요? 좋아요 형. 한번 네. 가자 시원하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네. 사실은 어쨌든 투자 조언가로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결국 예측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정치 테마주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수급을 독점할 수 있다면 그럼 그런 분들은 활용하실 테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대부분에게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이니까 네. 그럼 그쪽에 나의 자산을 많이 노출시키면 당연히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투자할 때 내가 의사결정했을 때 내가 확신 가질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나의 예측도가 높은 영역에 머무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투자 시장이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운 투자 영역일 수 있고 그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쉬운 영역일 수 있는 것처럼 각자 영역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더 유리하고 승률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사실 정치 테마주 혹은 시장에서 너무 뜨거워지는 영역 이런 것들은 내가 자신 있어서 간 영역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는 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판에 가서 굳이 거기서 호구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자뷰님께서 정치 테마주가 제일 클린합니다. 지지율 따라 그대로 올라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공감할 수 없도록 일부 튼튼하고 좋은 종목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나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 빨리 끝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테이버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왕 테이버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